자려고 누우면 못 잘 때가 많잖아요. 생각이 계속 뒤죽박죽 떠오르고 그 생각들이 계속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그 막 설레서 두근거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긴장감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가슴을 쿵 그렇게 점점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다가 이 시계를 확인하는 게 문제인가? 눈을 계속 감고 있어 보고 시계를 안 봐도 그 긴장감 이런 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담배 안 피고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도 저는 잠을 못 자는 애였어요.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잠 못 드는 거. 왜 그런가?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외면한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일 때는 너무 만만해가지고 그냥 무시한 거죠. 하나씩일 때는 무시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죠. 그쵸? 문제가 하나니까 해결 방식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쌓다 보니까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1차 방정식이었는데 엄청나게 고차원 방정식으로 바뀐 거예요. 제곱이 겁나 붙은 거죠. 아니면 X, Y, Z 막 A, B, C, D, E, F, G 답도 불명확하고 해결 방안도 불명확해지는 거죠. 점점 해가 많아질수록 방정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내가 외면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도 너무 다양해지고 동시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실수로 이번 달 관리비 뭐 못 냈어요. 아니면 뭐 월세 입금을 못했어. 그런 거를 내가 인터넷 뱅킹 켜가지고 입금하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로 행동력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예 그 사람 자체가 못한 일들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런 문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뭐 중요하고 사소한 문제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잠깐 생각해서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가슴을 계속 쿡 누르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무게를 안고 잠이 겨우 들더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불명확한 덩어리에서 유일하게 의식 없이 벗어나 있던 순간이 이 자는 순간 이때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적인 이유 외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엄청 큰 게 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기도 어렵고 일어나는 건 더 어렵죠. 이런 불명확한 덩어리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자거나 게임에 중독되거나 술을 먹는 거죠. 술에 취하는 거. 근데 이런 단기적인 방법은 삶을 완전히 더 망가지게 만들죠. 이 덩어리에서 장기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덩어리들은 쳐서 죽여나가고 내가 할 수 없는 덩어리들은 포기하고 내가 못한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는 선언하고 그걸로 인해서 혹시 누가 실망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딛고 있는 내 위치를 완전하게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돼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풀어보면은 풀 수 있는 쉬운 것들이 여러 개가 묶여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회계장부가 진짜 막 복잡한 회사가 있어요. 저 우발 채무도 막 쌓여있고 경영자가 새로 오게 되면은 요 장부를 한번 깨끗하게 털거든요. 근데 그거를 빅베스라고 불러요. 그 전에 잘못으로부터 딱 단절시켜주는 거죠. 이제부터 잘해봐라. 근데 내 삶은 경영자를 따로 들여올 수가 없잖아요. 대신 살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베스를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나한테 내가 빅베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 빅베스 과정을, 셀프 빅베스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그 페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단단하고 멘탈이 강한 사람은 표현하자면 마음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넉넉한 사람들은 이런 덩어리가 쌓여도 유유자적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용량이 작은 사람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금방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중독에 빠지기도 쉽고 특히 뭐 불면증에 빠지기도 쉽고 그런 거죠. 그런 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저 같은 분들이 불명확한 덩어리한테 지지 않으려면은 그 덩어리들을 거의 매일매일 청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음의 용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중에 제일 쉬운 게 그거죠. 할 일 적어 놓는 거. 이런 불명확하고 이런 문제들을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딱 적어 놓기만 해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적으면서 해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그 적은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킬해가면서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안 적으면은 그 술자리에서 그 게임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뭐지 마트에 가면 막 이런 거 음이 있는데 제가 음이 술자리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음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되게 어릴 때 했던 거예요. 뭐 과자 뭐 마트에 가면 과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과자랑 생선이 있고 과자 생선 수박이 있고 과자 생선 수박 칫솔이 있고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얼른 벌주를 마시고 그냥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세요. 근데 다음 게임에는 어떻게 하냐? 적으면서 한다는 거죠. 술자리에서 적으면 병신 소리 듣지만 현실에 내 사는데 이거 적는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덜 바쁘시면은 옆에다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적으세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여기 다 이렇게 다 쳐부서지고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더 잘 자게 될 거예요. 아니면 뭐 기분 좋게 못 자더라도 이거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소풍 가기 전날 밤에 못 자는 것처럼 이렇게 못 자거나 적어도 자고 일어나는데 어려움은 없어진다. 더 튼튼해지실 거예요. 밥도 그냥 쑥쑥 넘어가죠. 할 일들이 꾹 누르고 있으면 뭐 먹어도 계속 체해요. 체하고 소화도 안 되고 꿈에서보다 게임에서보다 만취 상태에서보다 현실에서 하고 싶은 일이 더 많게 삶을 꾸미세요.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병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처방을 받아야겠지만 이런 상황적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불면증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런 불안감들을 약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삶이 훨씬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1대1 코칭이나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거고요.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 지속하는 힘입니다. 앙.